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부터 드릴게요. 네, 박수. Very thank you. Yeah. 네, 저는 이제 해커스 공무원에서 여러분이랑 이제 2달 동안 영어 시작 집중반을 함께 공부하게 될 비비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쳐주실래요? 네, 우선 시험 치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른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머리 쓰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 또 수업해야 돼. 그래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오리엔테이션부터 간략하게 하고 그 다음에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첫 만남이에요. 그쵸? 여러분은 오시는 길이 어떠셨나요? 저는 오면서 굉장히 원래 첫 만남은 그렇죠? 설레기도 하고 또 긴장되기도 했어요. 아마 이때까지 제가 수업한 것 중에 가장 긴장되는 수업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 이유는 책임감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이 귀한 시간에 그것도 아침에 이 이른 시간에 여러분들이 긴 시간을 할애해서 이 자리에 오신 데에는 아마도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어쩌면 중요한 목표와 꿈을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 무게를 제가 헤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생각하면 제 어깨가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달 동안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영어라는 아이와 함께 같이 고민하고 같이 공부도 하고 하겠지만 여러분이 합격을 하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함께 여러분과 저가 함께 소통하면서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웃고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힘들 거예요. 이게 한두 달 하고 끝내는 공부가 아니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공부를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인내심도 많이 필요하실 거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제가 앞에서 열심히 끌어당길 텐데 여러분들이 천천히 와도 돼요. 아주 천천히 오셔도 되는데 대신 멈추지만 않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목표하는 그날까지 우리 같이 화이팅 하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수업하기 전에 항상 제가 환기하는 느낌으로다가 노래를 듣는데 조금 우리 좀 우울하지만 그래도 좀 기쁜 마음으로 영어를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별로 재미없는 거 저도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긍정적으로 수업에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작은 바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수업 오리엔테이션을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영어가 합격의 당락을 좌우한대요. 너무 무서운 말 아니에요? 저 이 말을 적으면서 심장이 쫄깃한데?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라는 것을 한번 보면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설문조사를 했더니 수험생분들이 가장 취약한 과목 1위로 꼽은 게 바로 뭘까요? 여러분 답정너예요. 뭐예요? 영어겠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과목 1위 70%나 꼽았어요. 뭘까요? 여러분 답정너예요? 영어, 그쵸, 그쵸. 네, 굉장히 좋아요, 지금 수업 분위기. 네, 합격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과목 1위 무려 90%나, 저 지금 방금 목도 맸어요. 실례합니다. 네, 뭘까요? 영어,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 어머나. 그러면은 결국에 우리가 어떤 결론을 지을 수 있냐면 공무원 합격을 결정하는 과목은 바로 뭐? 여러분? 그렇죠. 결국 영어라는 소리가 되죠. 네, 그래서 제 어깨가 지금 천근만근이에요. 여러분 아마 고민스러우실 것 같아요. 영어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공무원 합격의 열쇠라고도 볼 수 있는 영어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영어 어려워요. 그렇죠? 영어가 굉장히 쉬운 과목이었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우리 이때까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영어 공부를 했는데 왜 아직까지도 영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영어 굉장히 어려운 공부예요. 저도 아직까지도 영어가 어렵기만 합니다. 영어는 우리가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맨날 쓰지 않으면 까먹어요. 당연한 거예요. 영어가 어려운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무원을 빨리 합격을 해야 되는데 이 골칫덩어리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선 시험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좋습니다. 뭐가요? 시험 문제가 굉장히 적어요. 여러분 우리 수능이나 뭐 토익, 뭐 토플 이런 거에 비하면 20개면 굉장히 적은 문항이에요. 그렇죠? 근데 문제점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문항을 20분에서 25분 사이에 풀어야 된다라는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럼 거의 한 문제당 몇 분 안에 풀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쵸, 1분 안에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뭐까지 마치셔야 되냐면 OMR 마킹까지 마치셔야지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국어,
국사, 선택 과목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풀 시간이 만들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시험 시간이 빠듯한 과목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랑 출제 경향을 한번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어떤 영역이 우리 공무원 영어에서 가장 많이 나오나 라고 봤더니 약 50%나 차지하는 게 독해였어요. 독해.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차지하는 게 문법 문항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생활영어라는 게 16%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생활영어가 뭐냐면 우리 여러분 수능이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우리 수능 시험장 가면은 제일 먼저 뭐 하죠? 자, 이제 영어 듣기 평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있잖아요. 우리 듣기 풀죠? 근데 우리 공무원 시험에는 다행히도 듣기 영역이 없어요. 대신에 A라는 화자와 B라는 화자가 대화하는 대화 지문이 들어가 있고 A랑 B랑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거든? 근데 A가 이제 무슨 말을 하게 될까요? 요런 것들을 묻는 거. 그러니까 리스닝에 지문이 녹아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조금 쉽게 여러분들이 와닿으실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생활영어입니다. 그리고 약 11% 차지하는 게 우리가 이제 어휘, 단어 요런 문항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랑 여러분들이랑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문법과 독해를 2달 동안 집중적으로 배우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 나머지 윤종호 선생님이랑 여러분들이랑 같이 생활영어와 어휘를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난이도를 한번 분석해 볼까 해요. 총 20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그쵸? 네, 20문제 중에 가장 쉬운 난이도, 하 난이도의 문제는 약 6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 꽤나 크지 않아요? 그래도? 쉬운 문제 치고? 그쵸? 6문제나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난이도 중 그럭저럭 풀만 했어요. 라고 하는 문제가 가장 큰 비중 10문제나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일 어려웠던 거 학생들이 시험 끝나고 나면은 와 이거 뭐였지? 뭐 했어요? 답? 이렇게 서로 물어보는 문제, 제일 어려운 문제가 제일 적어요.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서 총 20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긍정적인 거 있어요. 우리가 가장 쉬운 난이도만 다 맞춰도 우리 몇 점 가져가게요? 30점이나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중 문제까지 풀었어요. 그럼 여러분 2개 합쳐서 우리 몇 점? 80점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나름 희망적이지 않아요? 100점 만점에 80점이나 가져가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 목표는 우리가 수업이 끝났을 때 하 문제는 전부 다 맞출 수 있고 중 문제 중에서 한 7문제 정도라도 꼭 맞춰서 여러분들이 영어 집중반을 끝내는 게 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난이도는 요렇게 배분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의구심 드는 거. 내가 왜 영어 시작 집중반에 와서 공부를 해야 될까요? 기본반 올라갈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영어 시작 집중반일까요? 라고 하신다면은 자, 일단 여러분들 중에 영어 공부를 할 필요가 없으셨던 분도 계시고 재미가 없어서 안 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영어 공부가 처음이신 분들 굉장히 두 팔 번여 환영합니다. 자, 누구나 처음은 있어요. 그렇죠? 저에게도 영어로 공부하던 처음이 있었을 거고 누구나에게 처음은 있어요. 처음은 누구나 다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저랑 공부를 안 하셔가지고 어려웠던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저랑 이제 하면 돼요. 그래서 처음이신 분들 내가 제일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없이 그냥 편안하게 수업에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너무 오래전이에요. 이제 영어가 거의 추억이요. 그래서 그렇게 추억이 되신 분들 이제 저랑 같이 한번 그 추억을 소생시켜 보는 거예요. 그다음 또 기본반에 올라가 봤더니 와 무슨 내용인지 도통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러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나는 문장 해석이 안 되는데 문제를 풀라고? 이런 거. 여러분 이런 거 어때요? 해고봐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기본반에 올라갈 수 있기 위한 공부를 영어 시작 집중반에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하나 더 가장 수치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푸셨는데 50점 미만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영어 시작반에서 영어 공부를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어느 정도 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오신 거는 아마 큰 마음을 먹고 오셨을 것 같아요.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라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오실 건데 잘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목표로 공부를 할까요? 자, 일단 우리가 영어로 공부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학생들이 찾는 책이 바로 문법 책이에요. 보통 문법책을 제일 먼저 찾으세요. 비동사, 발품사 막 이런 거 공부하시는데 우리가 문법을 왜 공부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문법 공부 왜 해요 결국? 문장을 읽기 위해서. 그쵸? 문장 안에 문법이 적용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문법을 배웠는데 그냥 이런 법칙이 있대 라고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그치시면은 결국에는 독해에 적용하는 공부가 안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독해에 꼭 필요한 문법들을 배우게 될 것이고 또 문법을 독해에 어떻게 적용하는 공부. 그래서 문법 따로 독해 따로 아니고 두 개를 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사고를 하여 통합적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게 우리 수업의 본질적인 목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휘예요. 사실 여러분 되게 뻔한 이야기인데요. 영어는 암기입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단어를 모르면 일단은 읽을 수가 없죠. 단어 뜻부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휘를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학생분들이 보통 기출복화 굉장히 많이 들고 다니세요. 엄청 어려운 거 막. 그런 거 여러분 들고 다니시면 뭐예요? 나는 문장 해석을 위한 단어를 모르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아주 처음부터 독해에 필요한 문장에 적혀 있는 기본적인 단어부터 차근차근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또 하나 더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목표는 바로 뭐다? 기본반에 올라가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다. 문제를 풀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오케이? You got it? 별거 없어요, 여러분. 별거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수업의 특징을 한번 보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들을 가지고 왔어요. 첫째, 기초만 쌓아요. 맞아요. 우리가 지금 뭐 실전 문제를 풀고 뭐 유형을 파악하고 이런 수업은 당연히 아니지만 우리가 여기서 쌓았던 문법과 독해의 기본기를 가지고 어느 정도 문제에 적용을 할 수 있고 문제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랑 저랑 같이 공부를 해갈 것이고 또 하나 더 탁월한 교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인강이 아니라 현강에 오신 데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큰 장점은 선생님들이랑 직접 만나서 모르는 것도 질문하고 뭐 고민이 있으면 같이 나누고 이런 것들이 가장 큰 특장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 굉장히 무섭게 생겼죠. 알고 있어요. 저 굉장히 내가 적게 생겼어요. 알고 있습니다. 네, 많이 들었어요. 그런 말. 근데 제가 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반전이었어요. 선생님, 의외로 동네 누나 같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편안하게 저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랑 여러분들이랑 수업 시간 끝나고 나서 쉬는 시간에 제가 최대한 강사실에 안 올라가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질문 받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주고받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영어에 관한 고민 사항을 같이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혼자 여러분들이 머리 싸맨고 고민하지 마시고 저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말 한번 해보면은 저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래놓고 무섭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혼자보다 나아요. 어쨌거나 혼자보다 나아요. 도와주는 제가 옆에 항상 있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를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스터디 시간 그리고 쉬는 시간 저한테 질문 있으면은 거리낌 없이 이런 질문 해도 되나? 선생님이 이거를 내가 모른다 그러면 화내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화를 내지 않아요. 네, 화를 내지 않고 다만 심호흡은 크게 들이실 수 있지만 화는 내지 않습니다. 약속하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여러분들 편안하게 질문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자 우리 수업을 한번 보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문법을 공부를 하고 거기에 걸맞는 구조 독해, 구문 독해를 같이 적용하는 연습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50분씩 총 4번, 그러니까 9시부터 1시까지 수업을 하죠. 그리고 주 4일, 저랑은 주 4일 수업하고 나머지 이틀은 이제 윤종호 선생님이랑 어휘 수업을 하시게 될 거고요. 우리는 2개월 과정입니다.
그리고 빡센 스터디예요. 이게 해커스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2시부터 2시 50분까지 의무자습 시간이 있어요. 그쵸? 여러분 안내 받으셨을 거예요. 네, 그 시간에 여러분들 혼자서 이렇게 스터디를 방황하시는 게 아니고 제가 옆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질문도 받고 이렇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가이드라인도 제시해드리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스터디는 여러분들이 꼭 참여를 하셔가지고 이 시간이 바로 여러분들이 그날 배운 것을 완성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커리큘럼들을 잘 따라오시면은 아마 빈틈없는 기본기, 틈새 없는 기본기를 잘 다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 시작반을 마치고 나시면은 이제 우리가 그 위에 기본반도 올라가실 수 있고 심화반, 기출문제풀이, 실전 동영까지 이렇게 한 번에 쭉 이 커리큘럼대로 따라가시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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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별거 없어요. 하실 자신 있죠? 하실 자신 있죠? 여러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제가 여러분 리더십 있게 굉장히 열심히 끌어드리겠습니다.